부산시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내놨습니다. 도시철도와 겹치는 버스 노선은 줄이고 길이를 달리는 트램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년 안에 대중교통 이용액이 크게 늘도록 가시적인 선거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에서 사하구까지 운행하는 1001번 버스는 도시철도역을 무려 20곳이나 거쳐갑니다. 10곳 이상의 도시철도역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전체 노선의 37%. 이런 중복 노선이 대중교통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버스는 짧은 거리라도 한 번 타고 또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부산시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복되는 버스 노선은 줄이고 도시철도와의 환승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원도심과 관광지에는 길 위를 달리는 트램을 추진합니다. 짧게는 3개, 길게는 15개 역을 달리는 트램 노선을 기존 철도망과 거미줄처럼 이을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몇 년째 4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비율을 3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임기 안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지하철 노선이 계획대로 다 4년 안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43.7%의 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50%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또 연간 1,000억 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도 칼을 대고 비리업체는 3번 적발 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화를 위해 필요한 건 결국 병원 인수에 필요한 예산일 텐데요. 부산시와 정치권 모두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임선원 기자입니다. 침례병원의 최대 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경매부에 침례병원의 경매 절차 속행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중 경매 일정이 나올 전망인데 만약 민간이 낙찰받게 되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사실상 무산됩니다. 그 전에 공공부문이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선 첩첩산중입니다. 인수에 필요한 초기 비용만 1,4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은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시가 먼저 침례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면 그 뒤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병원을 하면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그 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병원을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매입 절차를 두고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경에 파산부,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와 침례병원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설득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산 투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겠다던 부산시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받는 국비 지원금이 서울시 지원금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도 지역차별일까요?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모두 156억 3천만 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입니다. 반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81억 8천만 원. 서울이 받은 국비 지원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대구시가 133억 3천만 원, 경기도가 96억 2천만 원, 대전시가 8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84.3%,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 단연 1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지 의문입니다.
반면 부산은 재정 자립도가 58.7%로 전국 6위, 국비 지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성과가 미흡한 지역센터의 국비 지원을 줄이거나 또는 성과 순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한 곳당 매출액은 4,800만 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한 곳당 매출액이 600만 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리그 7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여기저기 문제점을 노출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시즌 초 우승 후보로 거론된 롯데. 국가대표급 외야수 민병헌을 데려왔고 FA 최대어였던 손아섭까지 잡은 데다 메이저리그 통산 31승 외국인 투수 듀브론트까지 영입해 전력이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내리 7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출발하더니 결국 정규리그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가을 야구 진출도 무산됐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썼는데 100억 이렇게 썼는데 안 나오니까 경기가 재미가 없고 이제 점수도 안 나고 이제 이기는 경기를 못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보다 투수진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듀브론트는 6승 9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며 팀을 나갔고 선발 투수 박세웅은 부상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1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팀 평균 자책점은 8위까지 떨어졌고 실점과 실책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위 타선의 부진으로 팀 타율도 7위에 그쳤습니다. 감독이 전체적인 선수단을 뭔가 꾸려가는데 그런 어떤 그 조합, 선수 기용 문제라든지 게임의 어떤 조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 실패하지 않았나. 롯데는 이달 말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훈련을 한 뒤 내년 2월 전지 훈련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롯데의 올 시즌은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즌 재도약을 위해선 구단의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철에 맞춰서 산행 계획 잡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맘때면 산악 사고도 함께 늘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보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 이 50대 남성은 산을 오르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며 쓰러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청송군 안덕면에선 70대 남성이 산행 중 다쳐 역시 헬기로 이송됐고 상주시 화서면에선 버섯을 채취하던 60대가 조난당했다 구조됐습니다. 단풍철 가을 산행이 시작되면서 최근 열흘간 경북에서만 70여 건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보다 20건 이상 급증한 건데 실제 전체 산악사고의 40% 가까이가 가을철에 일어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단풍이 본격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행객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산 시간을 정해서 산행해야 하며 체온 유지를 위하여 여벌의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을산은 낙엽과 이슬 등으로 지면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소백산, 월악산 등의 정상부가 20%가량 단풍이 든 가운데 10월 말쯤엔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겠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아침부터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어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대기질 상태가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선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1도가량 낮고요. 낮부터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낮 기온이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공기가 점차 차가워지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높은 산지에는 아침까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 22도, 울산과 창원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는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가서 주 후반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층 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사하구 당리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수족관 등을 태운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화재 당시 영업이 끝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엔 동래구 온천동 온천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한 곳을 태워 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선 어젯밤 9시 50분쯤엔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불이 나 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콘센트 전원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관리소장 5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오피스텔 세입자들과 4,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8억 7,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범행을 도와주고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격리 직원 41살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2일 개막한 2018 전국체전에서 부산 대표단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격에선 부산 대표로 출전한 천홍재 선수가 일반부 더블트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아시안게임 대표로 나섰던 다이빙의 우하람은 일반부 스프링보드 3m에서 부산체육고 김현정은 여자고등부 스프링보드 1m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단체전에선 전국 랭킹 1위인 부산 최고 세팍 타크로 팀이 남자 고등부 결승에 진출해 2018년 전국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 나흘째인 어제까지 부산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49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오거돈 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해양 수도에 관한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해양 수도 정책이 빈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됐고 세종시는 행정자치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며 부산도 해양 수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해양자치시 승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어제 개원 100일을 맞아 시민보고회를 열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영 의장은 지난 100일간은 시의회에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의정활동은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어제 부산 MBC를 방문했습니다. 하임 호센 대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이스라엘이 창업국가의 기조를 유지하며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산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임 호센 대사는 오늘 오거돈 시장을 예방하고 지역 기독교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무용 핀으로 보육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3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 2015년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수를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군수 측은 인사 인원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능력과 평판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LCT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리창 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운대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해운대구 LCT 공사 현장을 찾아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며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태풍 콩레이 상륙 당시 LCT 건물 외벽에 설치된 쇠줄이 유리창 100여 장을 부숴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됐던 중구 일대에 영화 1번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광복동 시티스폿부터 부산 근대역사관까지 400m 구간에 예산 60억 원을 들여 영화도시를 상징하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리에는 영화 관련 조형물과 레드카펫, 휴식 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1회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정의 주인인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주제로 홍보 로고와 홍보 포스터 등 2개 분야를 공모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팀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한 줄 서기가 시범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버스 승하차 시 새치기를 막기 위해 정류소 바닥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서기를 하도록 유도선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동래역과 올림픽 교차로 환승센터 등 평소 승객 분쟁이 잦고 승차 인원이 많은 10개 정류소입니다. 어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아침부터 부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대기질 상태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층 더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낮 기온이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가서 주 후반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